자, 미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극한을 다시 극한을 배우는데, 우리가 수학 2에서 극한을 이미 배웠지. 뭘 배웠지? 함수의 극한을 배웠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미적에 와서는 뭘 배우냐 하면은 똑같은 극한인데 수열의 극한을 배우게 됩니다.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과 많은 차이가 있나? 거의 차이가 없다,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 아니까,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자, 가장 기본 연산 원칙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런 거였잖아. 함수의 극한은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어떤 놈으로 갔을 때 그때 fx y좌표의 목적지를 찾는 게 목적이어서,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어? y는 fx에 그래프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그 y좌표가 어딜 쫓아가는지 이렇게 확인해서 그놈의 목적지를 찾았었다고. 알고 있지? 극한이라는 것은 목적지 찾는 연산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수열의 극한은 어떻게 되냐? 수열의 극한 역시 목적지겠지. 목적지인데 사용하는 문자에 좀 차이가 있어. 왜냐면은 우리가 이미 수열에서 배웠겠지만 an이 만일 예를 들어서 3n 플러스 2다. 이게 바로 일반항. 일반항 뭐였어? 우리가 자, 항의 크기를 알려주는 관계식이었었지. 자, 그때 이놈과 자, fx가 만약에 3x 플러스 2 이렇게 쓰면은 이놈과 이놈의 표기 방식이 거의 동일한 거지. 사실은 요 an 역시 우리가 함수로 볼 수가 있어.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이 x는 실수 범위에서 따졌던 거고, 이 n은 항의 순서기 때문에 자연수 범위에서 따졌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도 하나의 함수인데 정의역이 실수가 아닌 자연수인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수열의 이 함수를 갖다 얘기한다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지. 그렇지? 근데 좀 접근이 틀렸었지. 그래서 우리가 fx 같은 경우는 이놈의 y좌표를 쫓아가기 위해서 기본 원칙은 당연히 그래프에 썼다고. 근데 이 수열의 기본 원칙은 뭐지? 말 그대로 이름에서 나타나지. 수열, 수의 나열이었단 말이야. 수의 나열. 그치? 그래서 자,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었고, 얘는 하나하나 수를 갖다 나열해서 그 규칙성을 찾아보는 게 바로 수열의 접근 방법이었지. 그래서 이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 우리 어떻게 하냐. 자, 표기가 좀 달라져. 사용하는 문자가 x가 아니고 n이 될 테니까 n이 어떤 놈을 향해 갔을 때, 그런 다음에 목적은 뭐냐? 이건 누구야? 항의 크기지. 항의 크기. 그치? 요 항의 크기의 목적지, 항의 크기의 목적지를 찾는 게, 자,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목표야. 수열의 극한의 목표.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하면은,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항을 하나씩 나열하여서, 항을 한 개씩 나열하여 가지고 규칙을 찾는 게 기본 원칙이야. 그렇지? 근데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상당히 닮은 구석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함수의 극한에서 이미 배운 연산들이 다시 수열의 극한에서 또 나오게 돼. 그래서 그때 배운 부분이 좀 도움이 돼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렇지? 뭐 새로운 건 없습니까? 뒤에 가서 좀 새로운 걸 배우게 돼. 뭐냐면은 합의 목적치를 찾는 무한급수. 그리고 아무튼 몇 개의 좀 새로운 연산이 등장한다. 요 차이밖에 없어. 뭐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이 잘 돼 있다면은 수열의 극한 하는데 좀 수월할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열의 극한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봤어. 그렇지? 자, 필요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이 그렇다면 그 바로 옆에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야. 지울게. 자, 되겠죠? 지워보면은, 자, 그러면은 수열 극한의 수렴과 발산. 자, 수열 극한의 수렴과 발산이야. 수열 극한의 수렴과 발산이지, 발산. 자, 알고 있는 것처럼 수렴이라는 것은 뭐지? 목적지가
존재를 해, 존재. 이렇게 목적지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수렴. 그 목적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목적지가 유일무이하게 몇 개여야 돼? 딱 한 개만 존재해야지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했었어. 그리고 발산이라는 것은 가볍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수렴은 반대지.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아. 수렴 안 해. 이 말은 목적지가 없지. 목적지가 없다. 그치? 어떤 상황에서 목적지가 발생하지 않냐? 이미 함수의 극한에서 이미 만났을 텐데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날아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 작아지거나, 내지는 목적지가 두 개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왔다 갔다 거리는 경우가 있었지. 그치? 그래프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럴 때는 목적지가 막 진동 형태라 가지고 목적지가 존재 안 하게 되겠지.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에서는 우리가 수렴과 발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함수의 극한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수렴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겠지. 리미트 한 다음에 우리가 n이, 자, 이제 일반적으로 수열의 극한은 무한대인 시점에 대해서만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이 계속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만 다루게. 함수의 극한은 x가 뭐 2로 갈 때 이런 것도 다뤘지만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는 무한대로 갈 때만 궁금해.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놈의 목적지를 보면은 목적지가 지금처럼 존재하는 이런 경우는 우리는 수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발산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하면은, 발산의 경우는 리미트 한 다음에 n이 무한대로 하는데 이 an이 무한대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 그러니까 계속 절대값이 커지거나 계속 절대값이 작아지는, 아무튼 절대값이 계속 커지는 형태, 이런 형태, 양의 무한대로 발산 내지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내지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뭐 예를 들어 본다면은 an이 마이너스 3의 n제곱인데 첫 번째 항 보니까 마이너스 3이고 두 번째 항 보니까 우리가 9, 세 번째 항 보니까 마이너스 27, 뭐 내는 마이너스 8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얘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게 돼? 절대값은 계속 커지니까 얘가 항의 크기가 무한히 가본다면은 절대값은 계속 커지니까 무한대가 되기도 하고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기도 하지.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경우도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으로 보는 거야. 자, 그리고 발산하는 경우는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 이런 경우가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자, 진동이란 경우인데 쌤이 예를 하나 들게.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런 경우가 진동하는 경우인데, 자, 보신 것처럼 일반항이 요건데 첫 번째 항 뭐가 되지?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항 1이 되지. 세 번째 항 마이너스 1 되고 네 번째 항 1 되고 다섯 번째 항도 마이너스 1 되고 이놈도 1 되고 이런 식으로 가지. 그럼 목적지를 얘기해 본다면은 목적지가 어떻게 되는 거지? 무한히 진행했을 때 아마 그놈의 최종 목적지는 둘 중에 하나겠지. 뭐냐면은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목적지가 유일하게 하나일 때만 우리는 수렴한다 얘기하지, 이렇게 목적지가 두 개 이상일 때는 수렴한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런 꼴을 갖다가 무슨 꼴이라 부르냐 하면은 얘를 갖다가 진동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목적지가 딱 하나여만 되는 거니까. 목적지가 두 개 이상일 때는 수렴하지 않아. 그런 놈들은 진동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겠지? 그치?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별거 없죠. 함수의 극한과.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쌤이 예를 들어서 보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설명을 좀 더 해보도록 할게. 그치? 자, 정리됐나? 지운다. 자, 그렇다면은 지워보자고. 자, 다음 무한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갖다 구하라 이건데 1번 문제입니다. 자, 중괄호 n분의 1. 자, 이게 무슨 말이지? 중괄호 있으면 수열이죠. 그리고 요 안이 바로 일반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일반항이 n분의 1이다 이런 수열을 이런 식으로 표기하게 되는 거지. 자, 이때 n이 무한히 갔을 때, 그러니까 무한히 커지는 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놈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본다면은 하나씩 넣어볼게. 첫 번째 항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1분의 1이지. 두 번째 항은 2분의 1이고, 세 번째 항은 3분의 1이고, 네 번째 항은 4분의 1이지. 그럼 무한히 간다면은 분모는 이렇게 무한대가 될 것이고 얘는 1 이렇게 될 텐데, 알고 있는 것처럼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많이 했었지. 분모가 크면 클수록 이놈의 절대값은 작아지는 거지. 그에 따라서 얘는 얼로가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몇으로 수렴? 0으로 수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겠지? 그치? 자, 참고로 요 1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자분의 이런 상수꼴, 문자분의 상수꼴이 우리 수열의 극한
네, 가장 기본 연산이 되게 됩니다. 저놈이. 자, 이미 뭐 함수극한에서도 배웠었지. 많이 비슷하지.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m 플러스 1 이렇게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은 2가 되고, 세 번째 항은 3 되고, 네 번째 항은 4 되고, 이런 식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가 돼? 무한대로 발산꼴이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때 우리가 함수의 극한과 비교해 본다면 이놈이 다항식이잖아. 그치? x 플러스 1과 똑같잖아. 참고로 우리가 다항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었어? 만약에 fx가 최고차항계수가 이렇게 뭐 xn제곱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우리가 a가 양수일 때 이 다항식의 특징이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향하게 될 테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었고, a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오른쪽 밑으로 오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겠지. 자, 이때 수열에서는 x가 아니고 n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다항식꼴이라면은, 그치? 이렇게 나열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이 내용을 접목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에 따라서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면 그냥 플러스 무한대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앞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본은 나열이지만 매번 나열할 수 없으니, 자, 요 정도 우리가 파악해서 바로 적용시키자. 자, 이번에는 자, 세 번째를 볼게. 그럼 세 번째는 항을 나열하지 않겠어. 원래는 나열하는 거지만 처음이라. 근데 이 정도는 뭐. 자, 보시는 것처럼 n에 관한 다항식인데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니까 이 새끼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꼴이 되겠지. 그치? 자, 이번엔 네 번째를 볼게. 네 번째를 보니까 일반항이 마이너스 1에 n-1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나열해 봅시다. 1 넣어 보니까 1 빼기 1 0제곱이니까 첫 번째 항은 3이 되고, 두 번째 항은 얘가 2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3 되고, 네 번째 항 3 되고, 마이너스 3 되고, 3 되고, 마이너스 3 되고, 왔다 갔다 이렇게 버리지. 그러니까 따라서 목적지가 3 아니면 마이너스 3인데, 이런 경우 우리는 목적지가 하나여만 되는 거니까 이 자식은 발산이 되고 어떤 꼴? 진동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되겠죠? 자, 너무 쉽죠? 뭐 함수의 극한만 잘 하고 있다면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좀 강의를 좀 끊을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설명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 강의를 한번 끊고 그 다음을 또 가보자. 되겠지?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 끄도록 합니다. 끌게.